화이팅! 아직 장래 가장 먼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정지영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위원장 정지영입니다. 올해 27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부천시 50주년과 만났어요. 그래서 도시와 축제가 조화롭게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줬던 카니발, 7월의 카니발, 2023년 부천시 승격 50주년과 더불어 부천 시민에게 축제와 도시 속 광장의 문화를 보다 뜨거운 에너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카니발의 하이라이트였던 퍼레이드는 규모를 2배로 확장해서 부천시 50주년을 기념하고 음악과 EDM이 함께 댄스 파티, 온 가족이 즐기는 물총 싸움, 체험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의 특별한 도시 속 여름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역 호텔과 숙박 이벤트를 연계한 비리 마리호텔. 마리호텔은 참여자와 지역 상권을 네트워킹한 상생의 장으로 기획한 체류형 프로그램입니다. 또 부천을 우대한 괴담을 찾는 부천 괴담 공모전을 기획해서 118편의 단편 소설을 접수했고 최종 11편의 부천 괴담을 선정해서 부천의 기발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담긴 부천 괴담집을 영화제에 맞춰서 출간해 배포합니다. 한편 부천 50주년 기념전 특별 프로그램으로 1973년 발표된 작품들을, 즉 50년대 작품들을 프로그램들이 각 한 편씩 엄선,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만화와 웹툰 등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시 50주년을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의 향기를 통해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부천시 50주년을 관객과 시민들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향기 가득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신철입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겁납니다. 저희가 100% 만족스러운 영화제를 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확실하게 27회 영화제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50주년, 시 승격 50주년이 됐고 그리고 영화계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고 있어서 저희 아마 두 가지의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시민과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올해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더 메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제시하는 슬로건 영화 플러스라고 여기 저게 써있는 영화 플러스라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세계 영화계가 굉장히 큰 변화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K-시리즈, K-팝, K-웹툰, K-무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성장시키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과 문화환경 전체의 지각 변동,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 영화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하고자 하는 우리 영화제의 의지를 담겼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2020년 영화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영화의 재정이라는 이슈를 좀 전 세계 영화제에 최초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컨셉에 관한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영화를 아시겠지만 영화를 둘러싼 그 변화들은 요즘 또 AI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로 큰 경랑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스토리나 창의 인력의 단순한 교류를 지나 영화의 본성과 환경은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 영화는 극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영화 산업에 찾아온 거대한 위기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영화가 음악을, 시리즈를, 웹툰을 이뤄가며 스스로를 확장해 나갈 때 지금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어느 영역보다 장르 영화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판은 작년 신설한 시리즈 영화상에 이어 올해 한국만화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리즈, 웹툰 등 다양한 문화 형식과 영화의 만남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올해 부천에서 영화인, 관객, 시민 모두가 확장을 거듭하는 영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합니다. 개막작과 폐막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막작은 유전과 미드소마를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의 Boys Afraid라는 영화입니다. 최근 신작인데 보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텐데, 아리 에스터는 저희가 미드소마 유전으로 전 세계 영화계에 주목을 받았고, 저희 역시 한국에서도 미드소마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아리 에스터는 한번 아리 에스터 영화를 해보고 한번 모셔보려고 한 3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아리 에스터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호러 마스터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 Boys Afraid는 감독 스스로 10년 동안 구상했고, 본인의 개성과 유머가 고스란히 담긴 가장 본인다운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비주얼과 독특한 감성의 균형을 이룬 가장 독창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24라고 A24, Everything Everywhere, 올해 아주 전 세계적인 히트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문제작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 A24가 제작을 해서 아마 대단히 문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과 편집증에 시달리면서 엄마에게 순종적인 아들 모를 열연한 주연 호아킨 피닉스 보이시죠? 최고의 감독과 배우 그리고 최고의 제작사를 만들어서 아마 대단히 재미있는 환상의 오디세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막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폐막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일본 감독이 있습니다. 시미즈 타카시 감독인데요. 주원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시미즈 타카시의 모두의 노래, 이 영화가 월드 프리미어로 세계 최초로 부천 영화제에서 공개가 됩니다. 시미즈 타카시 죄송합니다. 사운드 호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만, 그게 사운드를 가지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시미즈 타카시 모두의 노래는 스멀거리는 긴장감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만드는 특유한 연출력, 시미즈 타카시의 공포 연출력이 아마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가 열고 시미즈가 닫는다. 이번 영화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폐막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고, 재미있는 아마 개폐막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27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XR 실감 콘텐츠까지 해서 262편이 올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곧 이어서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 올해 상영작의 주요 경향들 그리고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올해 상영작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믿게 될 거다. 생각. 빨리 끝나.
네, 저희 국제경제 섹션 부천의 비판의 시그니처 섹션인데요. 부천 초이스에서는 독창적인 스타일과 장르 문법의 실험과 진보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올해는 특히나 대부분의 작품이 데뷔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19년에 이 프로젝트 수상 이후에서 팬데믹 동안 영화를 열심히 촬영해서 완성해서 올해 이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대상을 수상한 호랑이 소녀,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카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데뷔작인 고래의 뼈, 그리고 배우로 유명한 가진동 배우가 고파도 감독의 시나리오로 장편 연출 데뷔를 한 흑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대가 모아지는 데뷔작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동구권 SF의 향수가 느껴지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체코 SF 영화 레스토레이션 포인트라든지 사회 비판적인 호러 영화 주술, 그리고 현대인의 불안을 세밀하게 관찰한 심리 스릴러 슈퍼포지션, 그리고 AI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AI 소녀, 그리고 그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화 더 시딩 등이 올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또 부천 초이스 단편 부문에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802편 중에서 총 14편이 선정됐습니다. 장르적인 요소를 활용한 심리 드라마, 클래식한 촬영 기법 등 여러 가지 영화 문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흥미로운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매드맥스는 세계 장르 거장들의 능란함과 깊이를 보여주는 신작들을 소개하는 섹션이고 총 6편을 선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슈퍼히어로 시리즈인 붕이랑이 유니버스 프랜차이즈의 신작 스리 아시가 소개되고요. 여성 슈퍼히어로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전적인 성장 영화인 코나카 카즈야 감독의 싱글 에이트는 감독이 고교실에 만든 작품 속 단편의 오리지널 턴포인트 10시 40분을 복원 상영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파티아키는 신작 라인 골든 독일 래퍼 사타르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인데 매우 에너지틱한 연출이 돋보이고 프랑스 영화 이다나 깡땡 두피우의 기상천외 코미디 흡연하면 기침한다, 스페인 거장 알렉스 들라 이글레시아의 신작 코미디 넷은 너무 많아 등 비판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호러 매니아들이 매우 좋아하는 아드레날린 라이드 섹션입니다. 야마구치 유다이 감독의 리얼 맨몸 액션 영화 원포인터, 그 다음에 집단적 믿음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려낸 포크호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카지마 유토 등이 주연한 그 맨홀이라는 작품, 하드고 법정 스릴러 스파링 파트너, 소이청 감독의 운명 등 화제작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1919년 이 프로젝트 아시아 발견상을 수상했던 케네스 다가탄 감독의 숲의 요정은 썬댄스 미드나잇 섹션에 초대돼서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입니다. 멕시코 장르 영화의 선봉 호르이 미셸 그라우의 신작 광기, 그 다음에 수도원을 바탕으로 하는 언스플로테이션 장르에 대한 여성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영혼의 안식처 등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고 디스토피아 SF 장르와 여성 액션 스릴러의 신선한 결합이 돋보이는 메모리 오브 워터, 일상의 예민함이 극도공포로 확대되는 심리 스릴러 악몽 속으로는 프로젝트 마켓인 나프의 선정작들이고 완성돼서 특히 여성 감독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작품입니다. 전설적인 호러 시리즈 이블데드의 신작 이블 데드 라이즈, 브랜든 크로넨버그의 세 번째 장편 인피니티 풀, 80년대 슬래시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요소의 완벽한 재현인 테러파이어 2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올해 호러 팬들을 열광시킬 기다려온 작품들입니다. SF 및 하드보일드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소개하는 메탈 노아르에서는 제작, 연출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싱가포르 감독 안토니 첸의 드래프트, 그리고 그 젠더 역할과 승리 등 민감한 이슈들에 접근하는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하다, 다비드 조나나의 두 번째 장편 영웅의 조건과 올해 칸 영화제 미드나이트에 선정돼서 레드카펫을 밟은 아누락 카시압의 복수극 케네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인도 감독 수디프 칸왈의 데뷔작 프라이버시, 레바논의 암울한 정치적 우화인 자만 다크 등 느와르들과
소비주의 의식 세계를 풍자하는 디스토피아 SF 디비니티 영생의 상수, 저예산 사이코 스릴러 모놀리스 등 두 편의 감독 데뷔 작가 H.P. 러브크래프트의 원작을 각색해서 헤더 그레이엄이 주연을 맡은 조 린치 감독의 도발적인 악의 육체가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저세상 패밀리 섹션은 부천 지역 어린이로 구성된 이상한 어린이 심사단이 최고 인기작에게 저세상 패밀리 상을 시상합니다. 어린이 SF 가족 영화 리놀륨, 330명의 오디션 지원자 중에 뽑힌 아미코 역의 오사와 카나의 연기가 빛나는 아미코, 중국 고전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결합시킨 애니메이션 신신방 양전,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깜찍한 단편 4편이 소개됩니다. 이상으로 메인 섹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은영입니다. 저희 그 부천 초이스와 함께 저희 부천 영화제 경쟁 섹션인 그 코리안 판타스틱 경쟁 부문이 있는데요. 이 부문에서는 10편의 장편과 또 저희가 1,300편, 무려 1,300편이라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단편들이 매년 출품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엄선한 16편의 단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10편의 장편의 작품들은요, 9편은 월드 프리미어고 이제 한 편은 아시안 프리미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9편의 작품들이 이 부천을 통해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장편들의 경우를 보면요, 이제 특정한 어떤 장르 강세보다는 스릴러와 미스테리, 코미디 같은 이 장르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주로 내밀한 시민들, 가족, 그리고 저희 현재 이런 동시대 한국 사회의 이 다양한 이슈들, SNS의 문제라던가 이러한 이 징후들을 담으려고 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성서사,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여성서사의 이야기를 다룬 여성 감독의 데뷔작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역시 이 여성 감독의, 신인 감독의 출연을 또 두드러진 영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서사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깊어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음은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장면이고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곤지암을 만들었던 같이 대본을 썼던 이 박상민 작가가 감독으로 또 데뷔하는 이 작품도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아요 좆됐고 이게 이 SNS에 관한 얘기거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고요. 곤지암과는 달리 굉장히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코미디 작품입니다. 그와 함께 또 김수인 작가 역시 독친이라는 작품으로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제 연출로 데뷔하는 이런 감독들이 또 많은 것도 올해의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엑스라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이름을 바꿔서요, 이 단편대로 국내의 단편들을 또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8편의 해외 단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00편 중에서 43편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관객들을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이 배우분들의 연출작이 굉장히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유준상 배우의 또 단편도 있고요. 그리고 장동윤, 문문석 배우들의 또 단편 연출작이 있는데요. 역시 1,300편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굉장히 엄선한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상영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하이라이트를 보실 때 굉장히 다 처음 보시는 작품들이니까 익숙하지 않으셨겠지만 유난히 다 이렇게 아시는 작품들이 있으셨었잖아요. 바로 최민식 배우의 작품인데요. 저희가 벌써 이제 5번째 이 한국의 동시대 최고의 배우들의 특별전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5번째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민식 배우가 올해의 올해의 주인공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민식 배우의 작품을 10편의 작품을 저희가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들은 배우님께서 이제 직접 선정하신 작품인데요. 영화제 기간 동안에
가지게 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 작품들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그 기준들을 또 들어보실 수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기자회견 때도 따로 영화제 기간 동안 최민식 배우님 참여하신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10편의 작품 외에요. 개봉한 10편 외에 수증기와 겨울의 길목이라고 해서 최민식 배우님이 예전에 아카데미 단편에 출연하셨던 이 2편의 작품도 저희가 디지털 복원해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정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리즈 시절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최민식 배우를 비롯해서 유준상 배우, 장서희 배우, 또 양동근 배우, 장동윤, 황치열 배우분께서 이 영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 영화제를 또 찾을 예정이십니다. 저희가 이와 함께 영화제 하면 가장 즐거운 경험이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험을 올해는 조금 더 극대화하고 좀 더 특별하게 저희 부천스러운 이 모습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킬링 로맨스 올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었는데요. 이 킬링 로맨스를 조금 특별한 개봉 때하고는 조금은 더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감독과 배우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비마이 게스트라고 해서요. 정말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소개됐던 길복순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구에서 촬영이 됐었던 작품인데요. 그 비상구에서 그 작품의 미술 감독이었던 한아름 미술 감독님을 모시고요. 길복순 당시에 어떤 미술의 비밀 그리고 비상구에서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국제 판타스영화 전문 남종선입니다. 우선 스트레인지 오마주에 대해서 언급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스트레인지 오마주 섹션은 어느 해보다도 아주 풍성하게 명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출신 바디 호러의 거장인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네이키드 런치 1991년 작품, 그리고 퀴어 시네마 악동인 그레그 아르키의 든 제너레이션, 그리고 장국영 주연이었던 담가면 감독의 열화 청춘, 그리고 양자경, 장만옥, 그리고 매연방 주연의 이주근 감독의 액션물인 동방삼역 같은 것들은 올해 처음으로 4K로 복원 작업이 된 거를 극장으로서는 제 부천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타카시 반메이 감독의 도어, 그리고 권사토시 감독의 철면 여우, 그리고 김기춘 감독님의 투명 인간들 같은 작품들도 오늘날 영화의 이제 처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현재적 상영의 의미가 큰 작품들이 될 것들도 역시 소개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특별전 포크호러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포크호러 올해 특별전은 포크호러 전역의 땅, 믿음이라는 테러라고 최근 전 세계 호러 영화의 주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장르가 포크호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서는 각 프로그래머들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총 11편의 장편과 단편을 소개해드리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포크호러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 장르의 어떻게 보면 효시점이 되는 스웨덴 무성 영화인 백산, 많이들 1922년 작품부터 장르를 대표하는 불순 삼위일체의 영화로 꼽히는 살탄의 피부, 한국 무속 호러의 숨을 걸작인 악령, 그리고 포크호러를 현대적으로 탈바꿈한 벤 위틀 감독의 킬 윌리스 등 영화사와 흐름을 같이 해온
이 장르의 다양한 면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장르 안에서 폴크호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리핀과 일본의 신작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폴크호러의 장르의 전체 방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볼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도 있는데요. 먼저 폴크호러의 백과사전 같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폴크호러의 황홀한 역사라고 피엘라 자니스 감독님, 올해 심사위원들도 참가하시는데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프로듀서, 프로그래머, 그리고 영화평론가들, 연구자들을 모시고 메가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가토크는 폴크호러의 탄생, 그리고 그 흐름 살펴보고 한국과 아시아 폴크호러의 특색, 그리고 그 비평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하게 돕기 위해서 저희가 소책자와 그리고 이제 한정된 굿즈도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으로서 부천시 50주년 특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념전은 2023년은 아까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부천이 시로 승격한 지 50주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천이 전에 저희 조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전인 1973년에 발표된 작품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만화, 웹툰, 문화도시로 성장한 부천의 50주년을 영화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소룡의 주연의 용재호투, 그리고 폴크호러 작품으로는 가장 유명한 그 로빈 할리 감독의 위커맨, 조지 루카스 감독의 천춘막석, 이거는 이제 스타워즈 전에 하나 미국 로맨스 코미디인데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소개될 앤디 호러의 3D 입체 영화 프랭켄슈타인도 역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험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인 BIG 비판 인더스트리 게더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비판 인더스트리 게더링은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 마켓, 환상영화학교, 그리고 메이드 인 아시아 등 주요 구성 요소를 프로젝트 미팅, 워크숍, 패널 토크를 포함한 현장 일정 및 P&I 스크리닝, 게더타운 강의,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보완적 온라인 프로그램도 역시 제시해서 강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예정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마켓은 올해 18개에서 29편의 프로젝트가 엄선돼서 일본 스팟라이트, 북유럽, 놀딕 지역 하이라이트, 대만과 타이베이 전북이고 독일 등 다수의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성영화학교는 저명한 할리우드 영화 베테랑인 베리 사바트님을 모시고 올해 확장을 모시고 17개국에서 총 30명의 참가자들한테 심화 강의와 공동 프로젝트 구성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썬댄스, 동경, 토론토, 스체스 등 세계적 영화제 진출에 성공한 전 참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프로젝트를 보강시키고 저희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 영화를 완성시키는 영화인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설명이 너무 길죠.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네, 메이드 인 아시아는 저희가 2016년에 런칭을 했고 다시 한번 올해 도약하려고 합니다. 표준화된 마켓 정보의 공유를 위한 산업보고서의 정기적인 발간, 그리고 아시아 키플레이어들의 산업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 영화 산업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본연의 취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아시아 영화 산업 보고서는 기존의 12개에서 중앙아시아와 몽골리아를 포함하여 총 17개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아시아 영화 산업의 주요한 의제를 다루는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해법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습니다. 올해는 6월 30일 하루 동안 총 3개의 세션을 통해서 엔데믹 시대의 한일 영화 산업 진단과 해법, 아시아 영화 산업의 미래를 비롯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영화 협업 활성화까지 위기와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를 아우르고자 합니다. 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의 다양한 민관 기관과 협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아시아 영화 산업 협력기구의 모태가 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시와 손잡고 스토리와 창조적 재능을 발굴 지원하는 괴담 캠퍼스가 올해 시즌 4를 맞습니다. 부천 괴담 공모전 수상작으로 부천 괴담집을 출판해서 영화제를 차종 관계자와 각 도서관에 배포하고 부천에 대한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 11편은 부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단편 제작 지원작 7편이 세계 최초로 올해 상영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의 기관과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각 나라의 인재를 초청해서 괴담 레지던시를 새로 시작합니다. 괴담 기획개발 캠프 프로젝트 중에서 우수 프로젝트는 하반기 대만에서 피칭 기회를 갖고 또 괴담 단편 완성작 중에서 2편을 타이베이에서 상영하게 됩니다. 영화제 기간 중에는 괴담 캠퍼스 시상식, 추리소설의 여왕 서미애 작가가 자신의 창작 비결을 전수하는 괴담 비급 클래스, 그 다음에 황금가지를 비롯한 장르 출판사와 함께 장르 문학 미니 도서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괴담 기획개발 캠프 프로젝트는 멘토링 이후에 하반기에 완성된 기획물을 피칭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제는 웹툰으로 영화의 영역을 확장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영화 플러스 K-웹툰 창작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향후 영화 웹툰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덕 프로그래머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XR 실감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비욘드 리얼리티 섹션 김종민 큐레이터 프로그래머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R 큐레이터 김종민입니다. 부천영화제에서 비욘드 리얼리티가 되게 독특한 섹션이라고 인사드린 지가 벌써 올해가 8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뭐 VR이나 AR이나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이제 용어들이 핫해졌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이랑 연결되는지 그것을 탐구해 오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유행과 좀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티스트들이 이 과학기술의 진보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받은 31개의 작품들을 초청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과학창의재단, 한국문화재단, 또 이제 퀘벡과 이제 우리나라 수교한 지도 이제 또 캐나다 이제 수교된 한지도 60주년이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또 같이 이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품 전시와 더불어서 유니티 코리아 그리고 SBS ANT와 함께하는 콘텐츠 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2박 3일 동안 아티스트들이 마치 게임 해커톤 하듯이 모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창작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들 실험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머시브 페스티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목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그 영화제를 통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성장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사실 극장에서 보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비상구에서 열흘 동안 전시되는 동안 꼭 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섹션들 소개 그리고 주요한 사업들, XR 콘텐츠 소개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작년에 이어서 앞서 정주영 조직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올해 부천시 5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 시민 참여 행사를 더욱 확대해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7월의 카니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의 카니발 준비하고 계신 조영신 총감독님 무대를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영신입니다. 저만 쪽지를 안 들고 와서 얼마만큼 용감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간담회의 이 진중함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라요.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올해 축제를 시민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준비했던 사업들을 정지영 조직위원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항사에 담겨있는 속 마음을 조금 말씀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올해 아마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회를 부천시 승격 50주년과 더불어서 50% 이상을 함께하고 있었던 영화제가 국제적으로는 진짜 부천을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했고 진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영화라는 장르의 전문적인 특성이 때문에 좀 가깝지 않아서 아마 시민행사를 좀 만들게 됐었던 거는 비판이 시민들에게 자긍심이 되고 가까운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런칭을 하면서 시민들이 진짜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올해는 그것들을 3배 정도 더 확장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 부천의 지역성이 실제로 체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으로 좀 더 확산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좀 더 많이 머무르게 하고 부천을 좀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이나 지역 경제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활성화하게 할 것이냐 영화제가 그 문제도 시민행사에 좀 매칭의 중요성이 있었고요. 특히 올해는 날씨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수중전을 계속 치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올해 또 우천 대비가 좀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비가 와도 비와 아무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가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과 모집을 통해서 실제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유료화된 프로그램이 솔드아웃 될 정도로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도 그런 기조를 살려서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좀 더 넓히고 지역 상권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부천이 진짜 훌륭한 영화제를 갖고 있는 도시가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을 해나옵니다. 네, 편안하게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을 기다리신 동안에 혹시 세 분 중에 조금 언급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또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그 시민 행사 작년엔 7월에 할로윈이었잖아요. 저희가 이 퍼레이드 작년에 이런 행사를 시작한 것이 시민과 가까이 가는 저희의 노력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가능하면 부천이 자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좀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내 국외에 잘 알려진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국제적인 행사도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들, 외국 국내 관광객뿐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였는데 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게 돼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천시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에셋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에셋들을 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못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월에 카니발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고 애정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카니발 같은 경우가 좀 가능하면 국내에서 이 카니발을 보러 여행을 오고 국외에서도 좀 여행을 오고 하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해서 키워나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질문. 네. 아니 특별한 질문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요. 부천대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천 영화제가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상당히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불만과 또 비판적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역시 노력하고 있으니까 부천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긍지를 느끼게 이렇게 북돋아줬으면 해요. 물론 비판과 불만 이런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면을 통해서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은 부천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축제와 이런 영화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긍지를